A4한 장으로 민법 24개 테마 끝내기는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3조 매매 관련된 테마 7개 중 테마 세 번째 동시항변권 알아보겠습니다. A4한 장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효력이 생긴다 관련 계약의 유일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23조에서 당사자 일방을 매도인 갑으로 상대방을 매수인으로 첫 번째 약정을 청약으로 두 번째 약정을 승낙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성립 후 유예 논의를 확장시키면 성립하지 않았다면 불성립, 유효가 아니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불성립에서는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의 아주 중요한 논리 구조입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매도인 갑은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깁니다. 갑의 대금 채권이 발생하면 매수인 을은 대금 채무를 부담합니다. 매수인 을은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깁니다. 을의 재산권 채권이 발생하면 매도인 갑은 재산권 채무를 부담합니다. 즉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입니다. 매수인도 채무를 부담하고 매도인도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양쪽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므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의 대표가 됩니다. 쌍무계약의 대표가 바로 매매계약이죠. 쌍무계약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대가적이므로 일방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대방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위험부담 논의가 됩니다. 쌍무계약의 특징은 쌍무계약의 쌍, 동시이행 항변권의 동, 위험부담의 위, 쌍동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서로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즉 서로 변제기 도래했다면 만약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정리하면 쌍무계약에서 서로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여기서 이행 거절이 항변입니다. 즉 버팅기는 권리가 항변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항변권이 있다면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항변권이 있는 자는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변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행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동시항변권의 가장 핵심 포인트임을 기억하세요.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통해서 동시항변권 알아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서류교부. 을은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중도금 지급 당시 을은 변제기이고 갑은 변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때 을은 선이행 의무자이고 매도인 갑은 후이행 의무자입니다. 중도금 지급 관련된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점. 한편 잔금 지급 서류교부는 서로 변제이므로 동생관계이다. 따라서 갑은 을이 잔금 지급할 때까지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을도 마찬가지 갑이 서류교부할 때까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동생관계에 있게 되면 항변권이 있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항변권 있다면 그 자체에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것. 한편 중도금 지급 당시 선이행 의무자 을께서 중도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항변권과 연결된 채무불이행 법률 용어는
이행지체라는 사실이죠. 참고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 발생해서 해제가 도달하게 되면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 테마는 테마 6번째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동시항변권이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서로 변제기 도래했을 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여기서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쌍무계약 관련.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원인에 의해 서로 채무를 부담한다면 동시이행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상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상속, 채권 양도 등과 같이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즉,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변제기 도래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즉, 양 당사자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하기로 약속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항변권 없는 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으로서 당연히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선이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첫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두 번째, 불안의 항변권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잔금 지급기일은 곧 매도인의 등기 서류 교부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항변권 없는 선이행 의무자 매수인이 이행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의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즉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플러스 잔대금 지급 채무와 매도인의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행 관계로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리해보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에 도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부상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 아님이 밝혀졌다면 매수인은 불안하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변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항변권 효과입니다. 서로 변제했을 때 상대방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영원히 영구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실제법상 효력으로 항변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항변권의 가장 핵심 포인트, 항변권 있다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법상 원고 청구에 대해서 항변권 가지고 있는 피고가 법원에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이행 판결, 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상환 이행 판결을 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즉
서로서로 채무를 이행하는 판결입니다. 동생 관련 판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채무 변제 관련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 관계이므로 만약에 채권자가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거절할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와 채권 증서에 반한 예를 들어 차용증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동시행 관계로 본다면 채권자가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채권자는 영원히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채무 변제와 차용증 반환은 동시행 관계로 보지 않고 차용증 반환 대신에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 반환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변제를 거절할 항변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변제와 담보물권, 저당권, 가담보권, 양담보권이 담보물권의 예시입니다. 채무 변제와 담보물권 말소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채권이 주이고 담보물권이 종, 부종성으로 인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됩니다. 만약에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해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소멸하면 종도 당연히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제공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항변권이 있습니다. 동시행관계 부정되는 판례 4가지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보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경매 무효 시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란 글자에 집중하세요. 허가, 명령, 무효, 회수. 그래서 이 4가지 판례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부정되는 판례 4가지,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9의 기출문제,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것. 5개 지문 중 설령 4개의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 지문에 경매가 무효. 기억하십니까?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여기서 무효란 키워드를 인식하신다면 동시행관계가 부정된다는 것이죠.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답을 맞힐 수도 있습니다. 4번 지문 조금 더 풀어드리면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채권자인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1번 지문은 해제가 되면 서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두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 세 번째,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5번째,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항변권을 살펴보았고 다음 테마는 위험 부담이 되겠습니다.